다음 소식입니다. 연말 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에 월급이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냐 이를 결정하는 건 꼼꼼한 절세 전략이겠죠. 자, 몇 가지 잘 확인해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연말정산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일단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그 일부 금액 공제에 대한 것들이 확대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먼저 소득공제부터 보게 된다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이용했을 때 이용 금액의 40% 원래 소득공제가 됐었던 것을 이제 80%까지 예. 2배가량 확대를 했고요. 예. 4월부터는 문화비에 대해서 작년 30%에서 40%까지 확대가 됐고 7월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까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 최근에 영화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세액공제인데요. 이것은 더 크죠.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육비를 15%까지 공제를 받는데 예. 이번에 수능 보신 분들은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능 응시료라든지 대학 입학 전용료까지 교육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시고요. 예. 또 월세 기준도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예. 우리가 얼마만큼 잘 챙기냐에 따라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꼼꼼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네.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뭐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거나 누가 어느 쪽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까? 이건 좀 헷갈려요.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소득공제는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요. 예.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훨씬 크네요. 훨씬 큽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공제라든지 부모님 공제는 소득 공제입니다. 예.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받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두 분이 맞벌이다라고 한다라면 소득이 많게 된다라면 세금에 대한 요율, 소위 과표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인적 공제를 받아서 과표를 낮춰서 결정된 세액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바라보게 된다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내면 또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네. 자, 꼼꼼히 확인해야 해야 될 점 좀 설명해 주세요. 보통 이제 외벌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배우자 공제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 배우자분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도 5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예.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넘어버리면 공제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 뭐 형제가 있으면 형도 받고 동생도 받고 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것을 꼼꼼히 빼버려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세청이 오늘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령을 공개했습니다. 뭐 일단 하나 먼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건가요? 일단 가장 큰 게 우리가 연금 계좌를 통해서 세액 예. 공제를 받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정된 세액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거니까 이건 예. 굉장히 큰 예.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 연금 주택을 개인 연금 저축을 6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회사와 같이 IRP를 300만 원 더해서 총 900만 원까지 900만 원. 내 예. 노후를 대비한 연금 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된다라면 소득에 따라서 약간 과표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예. 최소 13%를 받게 된다라면 내가 900만 원을 냈을 때 약 148만 원 정도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148만 원, 야, 세금을 깎아줘? 그럼 내가 900만 원까지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148만 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55세까지 내야 되거든요. 예. 중간에 안 내면 덜 냈던 세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소득에 맞는 소득 수준에 맞도록. 연금 저축을 꾸준히 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팁이 있던데 네. 고향사랑 기부금 얘기도 꺼냈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 예를 들어서 부모님 고향이라든지 예.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다라면 거기에 이제 기부금을 내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정치인분들에게 이제 10만 원 기부금 내는 것처럼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10만 원을 내게 되면 예.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또 그 지역에서는 고마운 마음에
최대 3만 원짜리 상품을 이제 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13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10만 원 측면에서는 되고 10만 원. 13만 원 돌려받는 그러네요. 예.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뭐 돈 쓸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출 계획이 있다면 연말 정산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네. 보통 우리가 카드가 25% 이상 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만약에 내가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직불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